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10월 27일 수요일 오후입니다. 어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서거하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하고 마침 기일이 같은 날이 되어버리고 말았군요. 어쨌든 오늘 조금 전에 보니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으로 치르되 내일부터 7박 8일인가 7박 9일 유럽, 헝가리 나가는 문재인 대통령 빈소에 직접 문상은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참 속 좁은 처사네요. 자, 그런 가운데 제가 오늘 제목을 갖다가 2007년 이명박 박근혜, 2021년 윤석열 홍준표 데자뷰인가 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마침 우리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2007년 그 당시에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의 경쟁, 휘말리는 그 싸움은 그야말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손에 땀을 쥐게 할 정도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명박 후보가 1.5%포인트 차로 박근혜 후보를 갖다가 이겼죠. 박근혜 후보 순순히 백의종군 선언하면서 승복했습니다. 아름다운 승복이었죠. 그로 말미암아 박근혜 대통령은 그로부터 5년 후인 2012년 당권을 휘어잡고 결국 대권 도전자 자리를 휘어잡고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홍준표 의원 이야기대로, 홍준표 후보 이야기대로 추석 연휴 이전까지만 해도 사실 윤석열 대세론이 국민의힘 전체를 갖다 휩쓸었습니다. 그런데 추석 연휴가 지나고 이미 이제 10월 이제 하순, 그리고 이제 한 닷새 일주일 후면은 한 열흘이 안 남았습니다. 일주일 8일 9일 지나면 다음 주 금요일인 11월 5일 대통령 후보가 선출됩니다. 윤석열, 홍준표, 윤석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거겠죠. 지금 제가 방송을 통해서 그야말로 예측을 불허한다 하는 이야기하니까 양쪽 진영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는 왜 너 홍준표 편 드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저쪽에서는 왜 윤석열 편 들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누구 편을 들 게 뭐 있겠습니까? 우리의 목표와 목표는 간단합니다. 5년 만에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정권 교체를 이루어서 이 지긋지긋한 문재인 정부 좌파 정권의 독재, 새로운 독재, 신독재 이를 갖다 뿌리채 뽑아내고 다시는 그 가면의 탈을 쓰고 위선의 탈을 쓰고 내로남불의 탈을 쓴 그 자들이 국민들을 속여가면서 또 정권을 갖다가 권력을 사유하여 국민을 약탈하는 행위가 없도록 재초제를 뿌리자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더 이상 제2의 조국, 제2의 윤미향 같은 사람이 이제 하다 못해 이제는 막말, 쌍소리하는 사람이 대통령 되겠다고 버젓이 나오는 이런 것 없애자. 그래서 우리가 내부에서는 선의의 경쟁을 하고 상대방과 싸울 때는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싸우자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러니 지금 윤석열, 홍준표, 윤석열도 그 지지하시는 분들도 서로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말로만 완팀될 게 아니죠. 우리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스페인에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가 있습니다. 자기들끼리는 죽기 살기로 싸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다 같이 스페인 국기를 달고 국가대표로 나가서 상대 국가와 싸울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하모니 일입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첼시와 맨유, 요즘 토트넘이 많이 뜹디다마는 첼시와 맨유 자기들끼리 싸울 때는 죽기 살기, 옛날 리버풀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건 다 모든 것은 선의의 경쟁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영국이라는, 잉글랜드라는 이 국기를 달고 나갔을 때는 독일과 맞서서, 프랑스와 맞서서, 브라질과 맞서서는 혼연일체가 되어서 자국의, 이쪽으로 다시 비유하자면 이른바 보수 우파의 생명을 갖다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이 바로 윤석열, 홍준표, 윤석열 두 후보 측 참모, 후보 본인 참모,
지지자 모두의 마음가짐이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2007년 8월 20일 있었던 당시 한나라당 경선 짧게 설명해 드리고, 지금 왜 2021년 홍준표, 윤석열, 홍준표의 이 싸움이 그때의 일제 판박이, 데자뷰, 어떻게 쌍둥이 같은 모습을 띌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깜빡 잊어버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7년에도 홍준표가 나왔었습니다. 원래 빅3였죠. 이명박, 박근혜, 손학규 중간에 이런저런 생트집 잡고 튀어나갔고, 결국 이명박, 박근혜에다가 신진기회를 할 수 있는 원희룡, 그 다음에 홍준표, 이 네 사람이 경선을 벌이게 됩니다. 그 당시 룰은 간단합니다. 2-3-3-2 룰입니다. 그러니까 대의원 20, 당원 30, 일반 국민 30, 여론조사 20. 그러니까 국민과 여론조사를 하나로 보았을 때는 대략 당심 50, 민심 50이라 봐야 되겠죠. 그러나 반영률은 다릅니다. 대의원, 당원, 국민 해서 이 선거인단이 그 당시 찾아보니까 얼마냐니까 18만 5,080명입니다. 18만 5,080명의 선거인단이 뽑은 그 유효 투표를 80으로 잡고, 나머지 여론조사에는 홍준표, 윤석열 간의 싸움이 벌어졌던 역선택이 반드시 들어가죠. 역선택이 들어갑니다. 역선택기까지 포함된 여론조사 비중을 20 해서 이른바 당심 80, 민심 20, 이런 식으로 그 당시 게임의 룰을 정했던 겁니다. 이게 이제 홍준표 룰입니다. 홍준표가 사실은 2006년 당시 박근혜 대표 시절에 만든 마지막 당원당규를 갖다가 홍준표가 그 당시 담당하여 책임지고 만든 개정안 당원당. 왜? 박근혜 대표는 내가 대선에 출마할 것이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았고, 홍준표가 대신 됐는데 어쨌든 홍준표까지 나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이명박이 8만 1,084표, 박근혜가 7만 8,632표, 원희룡이 2,398표, 홍준표가 1,503표입니다. 사실 근데 이명박 MB는 선거인단에서는 432표를 줬어요. 참고로 그 당시에 선거인단 규모는 18만 5,080명이었습니다만은 투표율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 당시 투표는 요즘같이 온라인, 모바일로 한 것이 아니라 직접 투표소에 가서 기표소에 가서 기표를 하는 그런 형태였고, 한나라당은 중앙선관위에 도움받아서 전국 248개 지역구마다 한 곳씩 기표소를 두었습니다. 투표소를. 그래서 그 당시 예를 들면 어느 그럼 그 군에 한 곳밖에 없는 거예요, 투표할 때가. 그러니 투표율이 70.8%는 어마어마한 투표율인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살고 있는 도봉구 지금 갑을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248개 지구당이니까 도봉구 갑에 예전 같으면 곳곳에 투표소가 있는데, 지금은 그 당시 2007년에 한나라당은 딱 한 곳입니다. 한 곳에 가서 거기까지 가서 투표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경북 이 지역구마다 하나씩 있는 거니까요. 그 당시에 울진, 봉화, 영양, 영덕 한 곳밖에 없는 겁니다. 기표수가. 어쨌든 70.8%가 투표하여 13만 1,084명이 투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의원, 당원, 국민이 13만 1,084명이 투표했고, 여론조사는 이것을 80으로 잡았을 때 20으로 치환해갖고 표로 계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명박이 8만 1,084표, 박근혜가 7만 8,632표, 원희룡이 2,398표, 홍준표가 1,503표인데, 이명박은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박근혜한테 423표로 졌습니다. 즉 13만 1,084명이 투표한 가운데는 이명박이 432표,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0.3%포인트 차로 진 겁니다. 근데 여론조사에서는 이명박이 8.9%포인트를 이깁니다. 그러니까 8.9%포인트 이기는데, 이거 갖다가 이 4분의 1로 계산하다 보니까 도합하니까 1.5%포인트 차로 이명박이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거죠. 자, 여기서 그 당시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당의 조직은 당 대표를 2년 하면서 철저하게 이른바 선거의 여왕이었던 박근혜 전 대표가 당 모든 조직을 거의 장악하고 있다시피 했죠. 지금 윤석열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는 이명박이 박근혜보다 8.9%포인트 앞섭니다. 지금도 홍준표가 거의 10%포인트 앞섭니다. 사지선다로 물었을 때 굉장히 비슷해요.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대잡이다. 그러면 그때 박근혜 모든 어떻게 보면 이번 선거는 이제 조직선거, 바람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거의 밑바닥 조직을 거의 장악하고 있다시피 했던 박근혜 전 대표가 왜 졌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선거인단 선거에서 432표밖에 못 이겼기 때문입니다. 이건 사실은 박근혜가 이긴 게 아니라 내용적으로는 이명박이 이긴 거죠. 그 당시 물론 대구, 경북을 비롯해서 충청도, 부산, 울산 이쪽 거의 모든 지역에서 박근혜가 다 앞서 나갔습니다만은 서울에서 이명박이 뒤집었습니다. 서울시장을 갖다가 4년 동안 했던 이명박 나름대로 서울에 있는 당협위원장들 갖다가 좀 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의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 서울에서 아주 상당한 격차로 박근혜를 갖다 앞서 나갑니다. 조직표에서. 그러니 선거인단 투표 13만 1000명이 투표했는데 호붓 432표 차로 박근혜는 신승을 한 거죠. 그러니 게임은 끝난 겁니다. 결과적으로 당시 여론조사 반영 비율이 20%밖에 안 되는데도 이명박이 이긴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투표인단이 그 당시에는 18만 5천 명이었는데 지금은 그것의 3배 가까이 되는 3배가 넘죠. 18만 5천 명의 3배인 57만 명입니다. 투표율 이 57만 명인데 이게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가 되기 전까지는 한 38만 명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가 되고 당원들 배가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서 한 19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57만 명의 진성당원이 있는 겁니다. 이 57만 명은 과거 2007년에 18만 5천 명의 3배에 달하는 57만 명. 그러니까 이 57만 명 중에서 한 70%가 투표한다가 그러면 40만 명의 유효 투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론조사도 40만 표가 되는 겁니다. 왜? 이번에 본 경선에서는 민심 50, 당심 50이거든요. 여론조사 50, 당심 50이기 때문에 유효 투표가 40만 표면 여론조사도 40만 표가 되는 겁니다. 즉 여론조사 1%포인트 차가 얼마냐? 4,000표입니다. 이야, 이걸 계산해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도. 야, 이게 1%가 왔다 갔다 하는 순간 4,000표가 왔다 갔다 하는구나. 물론 57만 명의 투표율 70%를 갖다가 계산했을 때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구나. 거기다 왜냐니까 지금 아까 이제 국민의힘 이 어디 갔나 있구나. 국민의힘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이제 3차 2차 지난번 2차 컷오프 할 때 38만 명이 참여했습니다만은 최종 57만 명, 즉 57만 2,880명의 선거인단이 진성당원 이 선거인단에 투표권을 갖게 되죠. 여기에 2030, 2030, 40이 34.4%입니다. 여기 홍준표가 강합니다. 50이 27.6%, 50은 지금 팽팽하죠. 60이 27%, 그 다음에 70대 이상이 10.9%의 이른바 연령별 이 진성당원에 구성이 되어 있고 TK, 대구 경북이 13만 8,793명으로 24%입니다. PK, 부산, 경남, 울산이 10만 7,599명으로 18.8%입니다. 근데 서울, 경기, 인천이 17만 4,734명으로 30.5%입니다. 물론 영남이
거의 42%에 달합니다만은 서울, 경기도 30.5%를 결코 만만하지 않다. 즉 지금 홍준표가 조직에서 아직 거의 제가 봤을 때 8대2로 밀리고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이게 간단한 게 아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윤석열이 조직에서 앞서 나가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근데 조직표에서 4,000표 끌어오면 여론조사 1%하고 똑같습니다. 2만 표가 5%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론조사, 이번에 여론조사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여론조사는 어제 정홍원 선관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민의힘 선관위에서 결정했죠. 결과적으로 앞에 좀 조건이 붙긴 합니다만 사지선대항으로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당초 바랬던 것은 양자 대결 구도죠. 역선택이 개입할 여지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사지선다를 가되 윤석열의 윤석열 측의 볼멘 목소리도 일정 부분 받아들여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선생님께서는 윤석열, 이재명, 홍준표, 이재명 먼저 얘기했군요. 이재명, 윤석열, 이재명, 홍준표, 이재명, 원희룡, 이재룡, 유승민, 이런 구도화에서 이재명을 이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사실은 눈 가리고 아웅이죠. 어쨌든 사지선대라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잠깐 그제도 어제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MBC가 23, 24 양일 동안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하여 25일 발표한 결과를 보면 이재명에 대한 경쟁력에서 홍준표는 38.9, 윤석열은 28.8, 유승민은 8.4, 원희룡 4.7입니다. 즉 이것을 갖다가 그대로 이번에도 거의 비슷하게 적용된다 봤을 때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가 대략 10%포인트가량 윤석열을 앞설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은 홍준표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투표율이 70%라고 가정했을 때 선거인단 투표에서 최소한입니다. 4만 1표 이상을 이겨야 됩니다. 대략 70%로 가정했을 때 1%가 대략 4만 표거든요. 그러니까 57만 명 중에 70%가 투표하여 40만 명의 유효투표가 생겼을 때 40만 표에 거기에서 윤석열과 홍준표 간의 표차가 최소한 4만 표 이상의 차가 나야만 윤석열은 홍준표를 꺾을 수 있다. 물론 대전제는 그제 발표했던 MBC와 코리아 리서치 여론조사 결과대로 이재명을 상대로 한 경쟁력에서는 홍준표가 윤석열을 10%포인트 앞서 나간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러니 이게 수계산이 안 돼요. 굉장히 지금 수계산이 힘들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과거 2007년에도 마치 MB와 박근혜 두 후보 간에 피말리는 수싸움, 피말리는 그런 머리싸움이 있었듯이 이번에도 윤석열과 홍준표, 윤석열 간에 피말리는 싸움이 진행 중에 있다. 그런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론 그 당시에는 상대방이 원체 약체였던 정동영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상대방이 이재명입니다. 이번 경선 결과 삐그덕거리면은 볼멘 소리를 하고 승복하냐는 이러면은 이재명한테 그저 승리를 갖다 헌납하고 상납하는 꼴에 다름 아닌 겁니다. 이제는 슬슬 이제 오늘도 마침 보니까 강원도에서 합동 토론회가 있죠. 내일 모레 3차 맞수 토론이 있습니다. 31일 종합 토론이 서울에서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그리고 다음 주 월, 화, 수, 목 나흘 동안 ARS 모바일 투표 3, 4일 여론조사 5일 발표합니다. 후유증이 없는 그와 같은 경선이 되어야만 이재명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만약에 경선 결과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오고 서로 뭐 불복하고 서로 뭐 일종의 저주하고 하는 순간 이재명만 웃게 되겠죠. 고맙습니다.